네, 이 아침에 신인규 변호사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변호사님. 한덕수 예. 징역 23년형. 어제 선고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구형은 15년인데 23년형? 8년이 더해졌네. 자, 그 이유,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지금 심한 상황 속에서 네. 어제 이진관 재판장이 저는 아주 큰 역사적 결단을 내린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조희대가 장악한 사법부의 현실을 좀 고려할 때 옳은 소리 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런 압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좀 부담감이 클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란을 정리하고 내란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어제 법원이 이진관 재판장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 아니냐. 네. 저는 매우 어제 참 감동을 느끼면서 판결문을 어제 들었습니다. 아, 그럼 이진관 재판장이 사법부의 위신을 세울 뜻도 이 판결문 안에 녹여 놓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희대, 직위원 등이 그야말로 사법부의 위신을 많이 깎았지만은 사법부도 정상적인 국민의 평범한 상식과 괴를 같이 한다. 이런 차원에서 판결문을 쓴 것이라고 해석하셨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희대 체제에서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내란 수괴가 임명한 조희대고요. 그러니까 내란 체제로 지금 사법부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이진관 판사 내지는 그 재판부가 사법부를 다시 바로 세우고 또 앞으로도 사법부가 자정될 수 있겠다라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 어제 남겨놨다라고 보고 이 판결의 의미가 또 사법부 내부적으로도 참 중요한 게 네. 다른 판사들도 지금 이 상황이 비정상이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을 거고요. 네네. 지금 법원 노조에서도 조희대 체제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제 그 명판결문이 이제 사법부 내부에도 이런 자정과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아주 하나의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제 참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특히 그 이진관 판사가 울컥한 듯 복받친 듯 국민의 용기로 내란을 종식시켰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게 이제 내란 주도 세력들이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라 국민의 용기로 종식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참 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짠하게 했던 뷰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문영배 소장 대행께서 네. 이제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이제 군인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네. 이것이 이제 그 윤석열의 내란을 막았다라고 이제 설시를 했는데 네. 어제 이진관 재판장께서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국민의 용기로서 이제 막아낸 것이지 윤석열 내란 수계 일당들이 스스로 내란을 접은 게 아니거든요. 뭐 저도 그날 12월 3일 밤에 또 방송 녹화를 하다가 바로 그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가서 예.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내란을 맞서 싸웠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날 많은 국민들이 다 나오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막아냈고 정말 국민들이 이 나라를 구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진관 재판장께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그 판결문을 한 수십 번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현장 어제 그 판결문을 낭독하는 그 생중계 장면 속에서 아마 많은 좀 감정의 교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그동안에 이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참 얼마나 국민들이 힘드셨습니까? 그런 마음들도 좀 공감했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울컥하는 장면으로 어제 좀 나온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자, 어제 또 판결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뭐 메시지 계엄이니 뭐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다라느니 국민 저항권이라느니 하면서 저 윤석열 측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논리를 하나하나 논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그 햄버거 패티에 비유를 하는데요. 예. 지기현 재판장은 햄버거 속에 들어가 있는 치즈나 이제 고기 덩어리 정도 되는 거고 위에 빵이 이제 지난 그 체포방해 판결을 내렸던 백대현 재판장의 그 판결문.
그리고 어제 나온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문이 이제 앞뒤로 이제 지기현 재판부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쪽에서 얘기했던 절차 하자 부분은 이제 백대현 재판부가 다 정리를 해서 이제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박살을 냈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는 한덕수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같은 동종 사건의 내란과 관련된 판결들을 어제 다 내용적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메시지 계엄이다, 계몽령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윤석열 측의 여러 가지 그 허튼 소리에 대해서도 네. 이제 정리를 끝냈고 그리고 어제 또 참 유의미했던 거는 재판장의 입에서 네. 친위 쿠데타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전두환의 사례와도 달리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네. 위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예.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아닌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까지도 어제 다 담아놨기 때문에 참 어제 그 판결문은 명판결문이고 정말 단 한 글자도 이의가 없을 정도로 네. 정말 그 판결문 입수하면은 저는 전 국민들이 돌려 읽고 글쎄 정말 말이에요. 문장들도 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참 저는 판결문에서 감동을 느끼기는 정말 거의 뭐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내란, 폭동, 친위 쿠데타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2월 19일에 있을 윤석열 선고, 지규현 재판장에 의한 윤석열 선고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백대현 재판장의 윤석열 체포방해 판결문 징역 5년이 나왔죠. 네. 이제 그것도 증거로 지기현 재판부에 제출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그 판결문도 이제 증거로 제출이 돼서 이제 지기현 재판장은 윤석열을 만약에 봐주겠다. 라고 하면은 백대현과 싸워야 되고 이진관하고 싸워야 되는 글쎄 겁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판결문 내용들이 너무나도 합리적인데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국민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지기현이 과거에 구속 취소 인용 결정도 했고 네네, 또 네. 조이대 체제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도 엉망으로 판결을 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건데 네. 사실은 그 걱정을 마치 우리가 그 내란을 우리 국민들과 군인들이 막았듯이 네. 지금 지기현과 조이대 체제의 이 사법 내란도 어떻게 보면 백대현 재판장과 이진관 재판장이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뭐 크게 걱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는 이제 너무 자, 힘들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택지가 그러니까 지금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그 무죄 이 세 가지 중에 그 하나 셋 중에 아니겠어요? 예, 하나겠죠. 예, 지규현이 예. 선택할 수 있는 게. 근데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죄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사형과 무기징역 정도인데 혹시 뭐 법률적으로 이게 뭐 무슨 뭐 징역형으로 혹은 뭐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 유죄는 맞는데 좀 싸게 끊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나올 여지는 없습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는 더 있습니다. 예. 지기현 재판장이 뭐 그날 선고 당일에 예. 뭐 배가 아프다거나 안 나오거나 도망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통해서 예. 재판을 지연하는 방향도 하나는 열어놓고는 저희가 보고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 있군요.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북부지법 쪽으로 뭐 가고 싶어한다 뭐 이런 소문들도 좀 그런 소문도 있어요. 예, 뭐 이제 인사이동을 이제 간절히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대상자가 돼서 예.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2월 말에 법원 인사가 있는데 23일에 있습니다 인사가 2월 23일 그 법원 예. 인사가 날 때까지 선고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지규현이. 이제 예를 들어 부담스러우면은 도망가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예. 당일에 뭐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예.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네, 네. 감시가 필요한 것이고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앵커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이제 무죄냐 네. 아니면은 유죄라고 하면은 지금 법정령 자체가 사형과 무기징역이고 이미 특검에서는 사형을 고용해 놨기 때문에 네. 선택지가 없거든요. 예. 선택지가. 그러다가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택해서 뭐 장량감경이나 양형에서 고려를 해주더라도 네. 깎아줄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깎아줄 사실은 요인이 윤석열에 없어요. 대해서는 깎아줄 요인이 없고 예. 만약에 백대현 재판장의 논리대로 뭐 이거 초범이니까 좀 뭐 봐줘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은 아마 그 부분도 국민적인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힐 거거든요. 이제 초범이 아니지 않나요? 그 이미 5년형을 받았는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사실 내란이라는 거는 단임제 국가에서 네. 그것도 이진관 재판장이 친위 쿠데타라고 했는데 예. 친위 쿠데타를 두 번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단임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좀 해괴한 논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음. 저는 오히려 지기현 재판장이 백대현 재판장이 지금 욕을 같이 나눠 먹고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 오히려 사형을 더 선고하면서 본인에게 지금까지 가해졌던 좀 비판들을 씻어내는 기회로 삼지 않을까. 예. 오히려 지기현 재판장이 좀 기회주의적인 행태도 많이 보인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면 네. 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기현 재판장이라는 이 판사는 네. 윤석열한테 사형을 내리더라도 선고하더라도 그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끝까지 책임을 저는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에 더해서 그 내란, 폭동, 친위, 쿠데타 이렇게 12.3 계엄을 규정한 이진관 재판장의 판단에 비추어 조이대는 12.3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조이대의 행적도 당시 대법관들의 행적도 분명히 그 규명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네. 내란 특검에서 뭐 윤석열 사형 구형했으니까 또 예. 이제 박수를 일부 받기는 하지만 네. 내란 특검에서도 조이대 소환 한 번 안 하고서도 내란과 글쎄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김건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저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뭐 2차 종합특검도 이제 출범이 되니까요. 저는 반드시 더 밝혀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이진관 재판장이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은 너무 기본값이고 기본값이고. 이거 친위 쿠데타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개념을 썼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악질적인 군사 반란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 반역죄거든요. 네. 근데 국가 반역죄를 일으킨 윤석열 지금 사형이 구형된 사람인데 네. 지금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이 조이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이대는 내란 인사로 보는 것이 맞고 또 특검에서도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윤석열이 12월 3일 2024년도에 내란을 일으켰는데 네. 그걸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이대는 2023년 12월에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임명했다라는 얘기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에 관한 내란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오면요. 이쯤 되면 조이대는 물러나는 게 상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란 인사가 어떻게 그 자리에도 앉아 있습니까? 지금이 뭐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법원의 판단도 안 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어제 그 명확한 판단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이대 내란 인사는 저는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든지 거취를 정리 안 하면은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저는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저는 조이대 체제는 정상적인 사법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